모비스 신입사원 교육 계획 세울 때 잘 가르치자 하면 안 돼. 일이 뭔데 개월 안에 기본 업무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수준 명확하지. 그럼 커리큘럼 나와. 1개월 차엔 이거 2개월 차엔 저거 3개월 후에 평가했어. 네, 목표 달성 여부 확인 가능해. 역하면은 숫자로 측정되니까 명확한 목표가 명확한 결과 만든 거야. 현대 엘리베이터 납기 단축할 때도 명확하게 잡았어. 평균 납기 60이 돼서 45일로 3개월 안에 구체적이야. 그럼 어디서 시간 줄일지 분석 가능해. 주문 확인 이틀, 단축 생산 10일 단축, 설치 이틀, 단축 합쳐서 15일이야. 실제로 45일 만들었어. 목표 명확하니까 각 단계별로 개선 방법 찾은 거야. 막연하면 불가능했을 거야. 현대상선 운항 효율 높일 때도 숫자로 정했어. 연료비 10 절감 1년 안에 명확해. 그럼 방법 나와. 속도 조절 항로, 최적화, 선체 정비 각각 몇 %씩 절감하면 되는지 계산되지. 1년 후에 절감했어. 만약에 오이 선영만 목표 달성 못했지만 호의 근접했어. 목표 명확했으니까 실행 가능했던 거야. 그 시절 공부한 학생들 봤어. 뭐 어떤 학생은 열심히 하겠어. 열심히가 뭔데 하루에 몇 시간이야. 막연해. 어떤 학생은 매일 3시간씩 1년 동안 명확해. 1년이면 1095시간이야 엄청난 시간이지. 실력 엄청 늘어. 실제로 그 학생이 성적 많이 올라서 목표 명확하고 실행했으니까 막연한 학생은 그대로였어. 목표 없으니까 방법도 없었던 거야. 현대 캐피탈 신규 고객 확보할 때도 명확하게 했어. 우량 고객 1000명 6개월 안에 숫자로 정한 거지. 그럼 한 달에 167명씩 일주일에 42명 하루에 6명 계산 나오잖아. 실행 가능해지는 거야. 영업 전략 세웠어. 어떤 채널 통해 어토마 정말 천마이에 명확하니까 계획도 구체적이 된 거지. 조여 1100명 확보했어. 목표초가 달성이야. 명확한 목표가 명확한 방법 만들고 명확한 결과 낸 거야. 현대정권 수익 목표도 숫자로 정했어. 분기당 10억 원 순위 명확해. 그럼 월 3억 3천만 원씩 주 8,200만 원씩 그럼 어떤 상품으로 얼마나 수익 낼지 계산돼. 목표 명확하니까 전략 세우기 쉬워진 거야. 분기마다 10억 원 넘게 벌었어. 목표 명확하고 방법 실행했으니까 많이 벌자 이런 목표였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 배송 정확도 올릴 때도 구체적으로 했어. 5배송률 %에서 6개월 안에 명확하지. 년에 0.67%씩 줄여야 해. 시스템 개선하고 직원 교육하고 목표 명확하니까 방법 나온 거야. 6개월 후에 일정 됐어. 목표보다 조금 높지만 크게 개선됐어. 강력한 목표가 큰 개선 만든 거지. 현대위아 설비 가동률 올릴 때도 숫자로 정했어. 가동률 %에서 15%로 1년 안에 명확해. 10% 올려야 해. 어떻게? 고장 시간 줄이고 셋업 시간 단축하고 유시간 최소화하고 구체적으로 나눠지지. 1년 후에 83 돼서 거의 달성한 거야. 목표 명확했으니까 막연하게 가동률을 올리자 했으면 실행 못했을 거야. 현대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목표도 명확하게 했어. 국내 점유율 15%에서 10%로 2년 안에 구체적이야. 5% 올려야 해. 정간 2점. 그럼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야 하는지 계산돼. 영업 전략 세워지지. 2년 후에 19% 됐어. 목표 근접했어. 강력한 목표 덕분이야. 막연하면 방향도 없고 결과도 없어. 지금 목표 있어. 막연해. 적으로 만들어. 언제까지 어떻게 써봐. 가능하대. 그럼 방법 보여. 실행 가능해져. 목표 명확 기회도 보여. 명확한 목표 세워. 그냐부터 구체적으로 숫자로. 그럼 빌 보여. 기회 보여. 목표가 눈이야. 명확해야 보여. 현대건설 초기에 일을 많이 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움직였지.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 뭔가 잘못됐더라고. 돌아보니까 방향이 없었어. 이것저것 다 했어. 들어오는 일 다 받고 요청 오면 다 하고 바쁘긴 했는데 방향성이 없었던 거야. 멈췄어. 생각했지. 우리가 진짜 잘하는 게 뭐야? 집중해야 할 분야가 뭐야? 방향 정한 거야. 토목공사에 집중하자. 다른 일 고절하기 시작했어. 아까운 일도 있었어. 근데 방향 아니면 안 했지. 토목만 파고들었어. 실력 쌓이고 평판 생기고 몇 년 후엔 토목 전문 회사로 인정받았어. 방향 정하고 집중한 덕분이야. 방향 없이 이것저것 했으면 아직도 평범했을 거야. 그 시절 친구가 사업한다고 했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바빴어. 하루 종일 뛰어다니더라고. 근데 돈은 안 벌었어. 물어봤어. 넌 뭐하는 사람이야?
대답 못 하더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명확한 방향이 없는 거야. 1년 후에 지쳐 있더라고. 야, 많이 움직였는데 결과 없으니까 방향 없이 움직인 대가야. 고생만 하고 성과는 없는 거지. 다른 친구는 명확했어. 전자제품 수리 전문 그것만 했어. 많았어. 이것도 해봐. 저것도 돈 돼. 근데 안 했어. 수리만 파고들었어. 실력 늘고 단골 생기고 1년 후엔 동네에서 제일 가는 수리점 됐어. 이제 방향 있으니까 성공한 거야. 현대중공업 기술 개발할 때도 방향 중요했어. 모든 기술 다 개발할 수 없어. 자원 한계 있으니까 단양 정했어. 대형 선박 기술에 집중. 다른 분야도 좋아 보였어. 선택해야 해. 집중해야 실력 쌓여. 10년 집중하니까 대형 선박 최고가 됐어. 방향 명확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여기저기 선대승은 다 어중간했을 거야. 현대레더 차 개발 방향도 명확하게 잡았어. 처음엔 모든 차종 만들고 싶었어. 승용차, 트럭버스 전부 욕심이었지. 방향 촉쳤어. 승용차 먼저 제대로 만들 때까지. 승용차 성공하고 나서 다른 차종 시작했어. 방향 명확했으니까 성공 빨랐어. 모든 차종 동시에 했으면 어땠을까? 자원 분산되고 품질 떨어지고 다 실패했을 거야. 방향 정한 게 성공 비결이었어. 근데 백화점 상품 구성할 때도 방향 필요했어. 모든 상품 다 팔 수 없어. 매장 공간 한계 있으니까 방향 잡아. 프리미엄 중심 고급 상품 위주로 저가 상품도 유혹됐어. 물량 많으니까. 근데 방향 아니니까 안 했어. 프리미엄 백화점으로 자리 잡았어. 방향 명확했으니까 모든 가격대 다 했으면 정체성 없는 백화점 됐을 거야. 영업 활동도 방향 있어야 해. 현대상선 영업할 때 모든 화주 다 만날 수 없어. 시간 한계 있으니까 방향 정했어. 대형 화주 중심 안정적인 물량 가진 곳. 작은 화주도 많았어. 근데 선택해야 결성 따져야지. 대형 화주 확보하니까 안정적이 됐어. 방향 명확하게 잡은 덕분이야. 모두한테 영업했으면 시간만 낭비했을 거야. 직원 교육도 방향 필요해. 근데 모비스 교육 프로그램 만들 때 모든 걸 다 가르칠 수는 없어. 시간 한계 있으니까 핵심 업무 중심. 당장 필요한 것부터 나머지는 나중에 집중하니까 효과 빨라. 모든 걸 조금씩 가르쳤으면 어땠을까? 다 어설프게 알고 제대로 아는 게 없고 방향 있으니까 실력 제대로 쌓인 거야. 현대엘리베이터 시장 공략도 방향 정했어. 모든 시장 다 진출 못해. 자원 한계니까 주거용 시장 집중. 상업용도 있었어. 근데 선택했지. 주거용 먼저 장악하고 나서 상업용 가기로 주거용 시장 1등 됐어. 방향 명확했으니까 동시에 다 했으면 둘 다 2등 3등이었어. 그 시절 밭 일굴 때 팠어. 이곳저곳 조금씩 파는 사람 있어.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바쁘긴 한데 밭 하나도 완성 안 돼. 한 곳만 파는 사람 있어. 집중해서 며칠 만에 밭 하나 완성해. 그거 시작하고 방향 있으니까 결과 나오는 거야. 투자도 방향 있어야 해. 피탈 투자. 근데 모든 업종 다 검토할 수 없어. 시간 낭비야. 방향 정했어. 제조업 중심. 우리가 아는 분야 업종도 좋아 보였어. 근데 집중해야 해. 전문성 쌓아야지. 제조업 투자 잘 됐어. 판단 정확하고 방향 명확했던 덕분이야. 이것저것 손댔으면 전시 많았을 거야. 현대증권 상품 개발도 방향 잡았어. 모든 금융상품 다 만들 수 없어. 집중해야 해. 주식중심 상품에 집중. 채권도 펀드도 있었어. 근데 선택했지. 그 주식 전문성 쌓고 나서 확장하기로 주식 상품 안 한 증권사 됐어. 방향 명확했으니까 모든 상품 조금씩 했으면 특색 없었을 거야. 현대글로비스 물류 서비스도 방향 필요했어. 모든 물류 다 할 수 없어. 자동차 물류 중심으로 방향 잡았어. 다른 물류도 매력이 있었어. 근데 집중했지. 자동차 물류 노하우 쌓고 그 분야 최고 됐어. 방향 있었으니까. 모든 물류 다 했으면 어땠을까? 자원 분산되고 전문성 떨어지고 어느 것도 1등 못했을 거야. 근데 위야 제품 개발도 방향 정했어. 모든 부품 다 만들 수 없어. 핵심 부품 중심으로 주변 부품도 있었어. 근데 선택했지. 핵심만 제대로 실력 쌓이니까 핵심 부품 전문 회사 됐어. 모든 부품 손댔으면 어설픈 부품 회사 됐을 거야. 방향 명확한 차별화 만든 거지. 현대건설 기계도 방향 명확했어. 모든 건설 장비 못 만들어. 홀착기 중심으로 집중.
다른 장비도 좋았어. 근데 선택했어. 굴착기 최고 만들기를 성공하니까 다른 장비 확장했지. 처음부터 모든 장비 했으면 다 평범했을 거야. 방향 정하고 집중한 게 성공 만든 거야. 요즘 바쁜가? 이것저것 하고 있나? 근데 결과 없나? 방향 없어서 그래. 고생만 하고 있는 거야. 멈춰. 생각해. 방향 정해. 뭘 집중할 건지 나머지 버려. 아까워도 버려. 방향 아니면 손대지 마. 집중해야 한 방향으로. 시간 걸려도 괜찮아. 방향 맞으면 결국 도착해. 방향 없으면 평생 헤매. 지금 방향 정해. 크게 시작이야. 현대건설 현장 관리할 때 규칙 하나 만들었어. 내일 아침 6시 현장 점검비. 오나 눈 오나. 내일 처음엔 직원들이 힘들어했어. 이제 오늘 괜찮지 않을까요? 어제 점검했는데 그래도 해서 매일 예외 없이 한 달 지나니까 습관됐어. 6시 되면 자동으로 모여. 1년 지나니까 현장 사고 줄었어. 매일 점검하니까 문제 미리 발견하는 거야. 한 번 열심히 점검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낫어. 일관성에 안전 만든 거지. 가끔 열심히는 소용없어. 그 시절 식당 하나 봤어. 주인이 매일 똑같은 맛 내려고 노력했어. 양념 정확하게, 재고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맛이 똑같았어. 손님들이 그걸 알았지. 여기는 언제나 맛있어. 단골 많아졌어. 그런 식당은 달랐어. 어떤 날은 맛있고 어떤 날은 별로고 기분 따라 대충 하는 거야. 손님들을 실망하고 안 오게 됐지. 한 번 잘하는 게 아니라 매번 잘하는 게 성공이야. 일관성이 신뢰 만드는 거지. 늘 자동차 품질 관리도 내 차량 똑같은 기준으로 검사 1000대째도 10,000대째도 기준 똑같이. 검사자가 바뀌어도 기준은 안 바뀌어. 이제는 없어도 기준 안 낮춰 일관되게 유지했지. 그게 품질 만든 거야. 가끔 엄격하게 하고 가끔 대충 하면 품질 들쭉날쭉해. 고객 신뢰 못해. 항상 똑같아 믿어. 일관성이 신뢰야. 현대중공업 용접 작업도 매일 똑같은 절차 따랐어. 예열온도 용접 속도 냉각 시간 그 점대로 매번 작업자 바뀌어도 절차는 안 바뀌어. 급해도 절차 생략 안 해. 일관성 유지했지. 그래서 품질 안정적이었어. 한 번 잘 용접하는 거 쉬워. 근데 100번 1000번 똑같이 잘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일관성이 실력이야. 직원 대하는 것도 일관성 필요해. 현대 모비스 인사 관리할 때 규칙 정했어. 기준 평가 방식 명확하게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했어. 친한 직원도 안 친한 직원도, 기분 좋은 날도 안 좋은 날도 기준 안 바꿨지. 직원들이 공정하다고 느꼈어. 믿음 생겼지. 얘는 일관성의 조직 문화 만든 거야. 기분 따라 대하면 안 돼. 오늘 좋아서 잘해주고 내일 기분 안 좋아서 못되게 하고. 직원들 혼란스러워해. 신뢰 무너져. 현대백화점 고객 서비스도 일관성이었어. 매일 똑같은 수준. 아침 첫 손님도 똑같이 친절하게. 직원 교육할 때 간제했어. 피곤해도 친절하게. 기분 나빠도 미소 지어 힘들지. 근데 그게 프로야. 손님들이 알아. 여기 직원들을 항상 친절해. 신뢰 생기는 거야. 그럼 친절하고 가끔 무뚝뚝하면 신뢰 안 생겨. 현대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도 일관성 중요했어. 정기 점검 일정 정확하게 지켜. 한 달에 한 번이면 정확히 한 달마다. 바빠도 미루지 않아. 날씨 안 좋아도 가 약속 지키는 거야. 고객들이 믿어. 이 회사 약속 지켜. 계약 유지율 높아졌지. 가끔 점검하고 가끔 빼먹으면 고객 불안해해. 믿을 수 있나? 다른 회사로 바꿔. 일관성이 고객 유지하는 거야. 그 시절 우체부 봤어. 비오나 눈 오나 정확한 시간에 사람 맞춰 기다렸지. 곧 우편올 시간이야. 신뢰하는 거야. 가끔 오고 가끔 안 오면 어떻게 돼? 아무도 안 기다려. 믿을 수 없으니까. 일관성이 신뢰 만드는 거지. 현대상선 운항 스케줄도 정확하게 지켰어. 그랑 시간 도착 시간 그대로. 나빠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지. 하주들이 믿었어. 이 선사는 시간 지켜 물량 맡기는 거야. 스케줄 자주 오기는 선사는 물량 못 받아. 신뢰 없으니까 한 번 빨리 가는 것보다 항상 정시에 가는 게 나아. 일관성이 경쟁력이야. 현대캐피탈 대출 심사도 일관적이었어. 기준 정해놓고 똑같이 적용. 급해도 기준 안 낮춰. 사정 봐달라고 해도 기준 안 받고. 처음엔 불만 있었어. 근데 안 해서 흔들리면 끝이야. 일관성 무너지는 거지. 오래 가니까 신뢰 생겼어. 이 회사 원칙 지켜준 고객들 찾아왔어. 일관성이 신용 만든 거야. 현대증권 투자 원칙도 일관되게 유지했어. 리스크 기준 수익률 목표 정해놓고 안 바꿨어. 시장 좋을 때 욕심내지 않아. 나쁠 때 패닉하지 않아. 원칙 지키는 거야. 일관성이 있으니까 장기 수익
안정적이었어. 시장 따라 원칙 바꾸면 망해적 한 번 날 오를 때 과욕 부리고 떨어질 때 손절하고 일관성 없으면 손해만 봐. 현대글로비스 배송 품질도 일관되게 유지했어. 포장 기준 배송 시간 매번 똑같이 성수기에도 비수기에도 아빠도 품질 안 낮춰 여유로워도 기준 안 받고 또 일관성 유지했지. 고객들이 신뢰했어. 여기는 항상 믿을만해. 가끔 잘하고 가끔 못하면 신뢰 못도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해. 일관성이 브랜드 만드는 거야. 현대야 납품 품질도 똑같았어. 첫 납품이나 첫 번째 납품이나 품질 기준 똑같이 지켜. 오래 거래해서 대충 해도 되겠지 않아. 항상 똑같이 꼼꼼하게 일관성 있으니까 장기 거래 유지된 거야. 한번 잘해서 계약 따는 거 쉬워. 10년 20년 똑같이 잘해서 관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일관성이 장수 비결이야. 현대 건설기계 애프터 서비스도 일관적이었어. 수리 기준 대응 시간 해놓고 지켰어. 구매 직후나 10년 후나 서비스 똑같이. 오래됐다고 소홀히 안 해. 일관성 있으니까 고객 만족도 높았어. 그만 잘하고 나중에 소홀하면 신뢰 잃어. 끝까지 똑같이 잘해야 해. 일관성이 충성도 만드는 거야. 매일 아침 운동하는 사람 봤어. 비 와도 눈 와도 10년 했어. 건강해졌지. 가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별 효과 없어. 공부도 마찬가지야. 매일 1시간씩 1년 하는 게 주말에 10시간씩 하는 것보다 일관성이 실력 만들어. 저축도 그래. 매달 10만원씩 20년 모으면 2,400만원이야. 이자 빼고도. 가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매달 꾸준히가 나아. 일관성이 힘이야. 한번 잘하는 건 누구나 해. 수천 번 똑같이 하는 게 진짜 실력이야. 근데 중요한 건 오늘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모레도 1년 후에도 똑같이 하는 거야. 기분 좋을 때만 하지 마. 힘들어도 해. 피곤해도 해. 바빠도 해. 일관 되게 유지해. 그게 성공이야. 화려한 한 번이 아니라 평범한 수천 번. 일관성이 기존 만들어 매일 해. 똑같이. 그게 성공의 비밀이야. 현대건설이 철참여할 때 있었던 일이야. 경쟁사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 불렀어. 낮지. 졸업해서 우리 일감 뺏어가면 어떡하나. 담정대로라면 더 낮은 가격 부르고 싶었어. 이기고 싶었으니까. 근데 원칙이 있었어. 수익 안 나는 공사 안 한다. 정해놓은 거야. 가격으로는 손해야. 우리 원칙 지켰어. 높은 가격 제시했지. 떨어졌어. 아쉬웠어. 근데 후회 안 했어. 1년 후에 들으니까 그 경쟁사 그 공사에서 큰 손실 봤대. 그 원칙 지킨 게 맞았던 거야. 감정대로 했으면 우리도 손실 봤을 거야. 그 시절 친구가 주식 투자했어. 주가 떨어지니까 불안했지. 떨어질 것 같아. 팔아야겠어. 감정이야. 두려움. 야, 말렸어. 내 장기 투자 아니었어. 근데 못 참고 팔았어. 감정이 이긴 거야. 한 달 후에 주가 올랐어. 원칙이 있으면 지켜야 해. 감정이 흔들려도 불안해도 두려워도 원칙이 지켜주는 거야. 감정은 돈 이렇게 만들어. 현대 자동차 부품 구매할 때 원칙이 있었어. 저가 아니라 제일 싼 게 아니라 품질을 고려한 적정 가격. 어떤 날 정말 싼 견적 들어왔어. 평소보다 30% 싸겠으면 원가 많이 줄어. 감정적으로 사고 싶었어. 근데 원칙 지켰어. 조사했지. 왜 이렇게 쌀까? 알고 보니까 품질 낮은 자재였어. 원칙 안 지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싼 게 좋아 보여. 당장은. 근데 나중에 문제 생겨. 원칙이 장기적으로 이익 지키는 거야. 현대중공업 이접 채용할 때도 원칙이 있어서 실력 중심 채용 합벌 배경 인맥 보지 않고 실력만. 어떤 날 고위층 추천 들어왔어. 좀 써줘. 압력 느껴졌지. 감정적으로 들어주고 싶었어. 이제 근데 원칙 지켰어. 신봤어. 실력 부족했어. 안 뽑았지. 나중에 그 사람 다른 회사 가서 문제 일으켰어. 원칙 지킨 게 회사 지킨 거야. 감정으로 채용하면 조직 망가져. 실력 없는 사람 들어오고 불만 생기고. 원칙이 조직 지키는 거야. 현대백화점 상품 입점할 때도 원칙이 있었어. 품질 기준 충족해야 입점. 아무리 유명해도 기준 안 맞으면 안 돼. 유명 브랜드가 입점 원했어. 이게 많이 올 것 같았어. 매출 올라갈 거 감정적으로 드리고 싶었지. 근데 품질 검사했어. 비준 미달이었어. 거절했어. 나중에 그 브랜드 품질 문제로 난리 났어. 원칙 지킨 게 브랜드 지킨 거야. 당장 이익보다 원칙이 중요해. 원칙 무너지면 장기적으로 다 무너져. 현대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할 때 원칙이 있었어. 안전기준
기준 충족 못하면 계약 안에 돈 아무리 많이 줘도 한 건물주가 싸게 해달라고 했어. 안전점검 간소하면 싸게 해줄 수 있지. 유혹됐어. 쉬운 돈이니까. 근데 원칙 지켰어. 안전기준 빼면 안 돼요. 계약 못 따서 아쉬웠지. 근데 나중에 그 건물 엘리베이터 사고 나서 다른 회사가 안전 소홀히 한 거야. 원칙 지킨 게 우리 평판 지킨 거야. 돈 때문에 원칙 버리면 나중에 더 큰 손해봐. 근데 상선우님 책정할 때도 원칙이 있었어. 원가 기방. 가격 손해보는 가격 안 불러. 화주가 경쟁사 가격 보여주면서 깎아달라고 했어. 여기는 이렇게 싸게 하는데 압박 느껴졌지. 고객이 이럴까 불안했어. 근데 원칙 지켰어. 죄송하지만 이 가격이 최선입니다. 몇몇 고객이라서 아팠지. 근데 원가 이하로 하면 회사 망해. 나중에 그 싸게 하던 선사 적자로 문 닫았어. 생존 만든 거야. 현대캐피탈 대출할 때도 원칙 엄격했어. 신용기준 이하 대출 안 함. 아무리 간절해도 어떤 고객이 눈물 흘리면서 애원했어. 꼭 필요해요. 감정이입됐지. 도와주고 싶었어. 사람인데 신용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이었어. 거절했지. 마음 아팠어. 근데 나중에 그 사람 다른 데서 빌려서 못 갚았대. 원칙 안 지켰으면 우리도 손실이었을 거야. 그 감정 아니라 원칙이 맞는 거야. 현대증권 투자 자문할 때 원칙이 있었어. 고객 성향 맞는 추천 수수료 높아도 안 맞으면 안 해. 수수료 높은 상품 팔면 당장 이익이야. 유혹되지. 근데 고객한테 안 맞으면 추천 안 했어. 원칙이니까 당장 수입 적었어. 근데 고객들이 신뢰했어. 여기는 내 생각해줘. 장기 고객되지. 원칙이 장기 만든 거야. 현대글로비스 물류 계약할 때도 원칙 지켰어. 다음날 안전하게 가능한 물량만 받는다. 무리하게 많이 안 받아. 큰 계약 제한 들어왔어. 물량 많아서 돈 많이 벌 것 같았지. 우리 역량으로 안전하게 처리 못할 것 같았어. 거절했어. 큰 돈이었는데 아쉬웠어. 근데 나중에 그거 받은 회사 사고 나고 배상하느라 더 손해봤대. 이게 원칙 지킨 게 맞았어. 그거 나면 더 큰 손실이야. 원칙이 리스크 관리하는 거야. 현대위아 품질 관리도 원칙 엄격했어. 불출하 안함 납기 급해도 품질 기준 안 낮춰. 고객이 급하다고 했어. 조금 부족해도 먼저 보내고 나중에 교환해 주세요. 감정적으로 들어주고 싶었어. 고객 관계 때문에. 근데 원칙 지켰어. 품질 확인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며칠 늦었어. 고객 불만이었지. 근데 완벽한 제품 받고 만족해서 대충 보냈으면 불량으로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야. 원칙이 품질 지키고 신뢰 만든 거지. 그 시절 장사하는 사람 봤어. 손님 기분 맞춰주려고 가격 깎아줬어. 감정이야. 미안해서 싫은 소리 못하는 거지. 내가 원가도 안 나와. 손해보는 거야. 처음엔 손님 좋아해. 근데 계속하면 장사 망해. 원칙 없으니까 다른 장사꾼은 달갔어. 적은 이거예요. 못 갚아요. 단호해. 원칙 지키는 거야. 손님 줄 것 같지. 근데 아니야. 정가 받으니까 수익 나와. 장사 잘 됐어. 원칙 있으니까. 감정으로 장사하면 망하고 원칙으로 하면 이기는 거야. 부동산 살 때도 원칙 필요해. 투자 가치 있을 때만 산다. 분위기 좋다고 덩달아 사면 안 돼. 값 오르니까 다들 사더라고. 지금 안 사면 늦어.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야. 감정이지. 조급함. 원칙 지키는 사람은 계산해. 실제 가치 따져. 이제 거품 보여. 안 사. 나중에 떨어지면 그때 사. 원칙이 손실 막는 거야. 돈 버는 사람 보면 원칙이 있어. 흔들리지 않아. 시장 오르나 내리나 자기 원칙 지켜. 감정 따라가지 않아. 돈 잃는 사람 보면 감정적이야. 오르면 욕심내고 떨어지면 패닉하고. 원칙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야. 지금 원칙이 있어. 투자든 사업이든 일이든 없으면 만들어. 감정 흔들릴 때 지킬 원칙 적어놔. 원칙 정했으면 지켜. 아무리 유혹돼도 불안해도 지켜. 당장은 손해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야. 원칙이 큰 돈 만들어. 감정은 돈 잃게 만들어. 원칙 지켜. 현대건설 초기에 편한 공사만 할 수도 있었어. 도심공사 이제 운반 쉽고 인력 구하기 쉽고 숙소 문제 없고. 근데 탄소 공사 받아서 불편했지. 자재 나르기 힘들고 인력 구하기 어렵고 숙소 만들어야 하고 직원들 불만 많았어. 그래도 했어. 불편한 곳이니까 경쟁 적었어. 우리가 해낼 수 있으면 독점이야. 힘들었지. 산속에서 몇 달 고생했어. 전공했어. 경험 쌓였고 평판 생겼어. 어려운 공사도 해내는 회사. 나중에 큰 프로젝트 들어올 때 우리 찾았어. 불편함 선택한 게 기회 만든 거야.
시절 친구들 편한 일자리 찾았어. 시내 가까운 곳, 근무 시간 짧은 곳 편해 보였지. 경쟁도 치열했어. 다들 원하니까. 친구는 달랐어. 공장일 시작했어. 외곽이야. 근데 배울 게 많았어. 요 경영 쌓이고 5년 후엔 기술자 됐어. 친구들보다 월급 많이 받았어. 불편함이 실력 만든 거야. 참 초기엔 시설 열악했어. 좁고 낡고 장비 부족하고 기업 개발실처럼 쾌적하지 않았지. 편한 곳 갈 수도 있었어. 큰 회사들이 스카우트 제안했으니까. 근데 남았어. 불편해도 여기서 새로운 거 만들 수 있으니까. 불편함 감수하고 개발했어. 밤새 일하고 주말도 없이. 결국 독자 모델 만들었어. 편한 곳 갔으면 못 만들었을 거야. 불편함이 혁신 만든 거지. 현대중공업 설립할 때 울산 선택했어. 서울에 있을 수도 있었어. 편하지. 인력 풍부하고 인프라 좋고. 근데 울산 갔어. 불편했어.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땅 고르는 것부터 시작. 직원들 이사 와야 하고 생활 불편하고 그래도 했어. 넓은 부지 확보하고 항만 가까워서 물류 좋고. 불편함 감수한 게 경쟁력 만든 거야. 서울에 있었으면 규모 확장 못했어. 현대 백화점 지점 낼 때도 불편한 선택이 있어서 아직 개발 안 된 지역, 유동인구 적고 교통 불편하고 위험해 보였지. 근데 미래 봤어. 개발 예정 지역이야. 지금은 불편해도 나중엔 좋아져. 싸게 땅 확보하고 크게 지었어. 2년 후 개발 완료됐어. 유동인구 늘고 교통 좋아지고 우리 백화점이 중심이 됐어. 불편함 선택한 게 선점 만든 거야. 직원 교육도 불편한 게 도움돼. 현대모비스 신입 교육할 때 편하게 할 수도 있었어. 강의실에서 이론만. 근데 현장 보냈어. 공장 바닥에서 작업자랑 같이 일하게 불편하지. 힘들고 더럽고 불만도 있었어. 근데 배운 게 많았어. 이론만 배운 직원이랑 차원이 달라. 문제 해결 잘해. 불편한 교육이 실력 만든 거야. 현대 엘리베이터 기술 익힐 때도 불편하게 갔어. 외국 공장 연수 보냈어. 연어 안 통하고 음식 안 맞고 외롭고 국내에서 편하게 배울 수도 있었어. 근데 제대로 배우려면 현지 가야 해. 불편함 감수하고 보냈지. 1년 후 돌아온 직원들 달라. 기술도 늘고 시야도 넓어지고 편하게 배운 직원이랑 수준이 다른 거야. 불편함이 성장 만들어. 그 시절 농사일 도울 때 봤어. 논 멀리 있는 밭이 있었어. 가기 불편해. 1시간 걸려. 남들 안 하려고 했지. 아버지는 그 밭도 했어. 불편해도 멀리까지 걸어가서 일하고. 왜 하냐고 물었더니 땅이 좋아서 그러더라고. 가을에 보니까 수확 많았어. 땅 좋으니까 가까운 밭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 불편한 감수한 게 결과 만든 거지. 현대상선 신규 항로 개척할 때도 불편한 항로 있었어. 항구 시설 나쁘고 하역 느리고 관료주의 심하고 다른 선선 안 가려고 해. 불편하니까. 근데 우리는 갔어. 경쟁 없으니까 운임 좋았어. 불편함 감수하니까 수익 높았어. 몇 년 운영하니까 노하우 생겼어. 다른 선사가 진입하려 해도 우리보다 못해. 먼저 불편함 겪은 게 진입 장벽 만든 거야. 근데 캐피탈 신규 시장 진출할 때도 불편한 선택했어. 지방 소도시 시장 작고 인프라 부족하고 인력 구하기 어렵고 서울에만 있을 수도 있었어. 근데 지방 갔어. 경쟁 적으니까 점유율 높일 수 있어. 불편해도 갔지. 직원들 불만 있었어. 왜 여기 와야 해요? 이해. 다음날. 근데 몇 년 지나니까 그 지역 1등 됐어. 편한 곳만 있었으면 못 잃었을 거야. 현대증권 지점 확장할 때도 불편한 지역 먼저 갔어. 개발 안 된 신도시 인구 적고 수요 불확실하고 다른 증권사는 기다려. 개발 완료되고 인구 늘면 그때 가겠다고 편한 선택이지. 근데 우리는 먼저 갔어. 불편했어. 초기 몇 년 적자였어. 근데 인구 늘어나니까 우리가 원조야. 고객들 우리부터 찾았어. 근데 글로비스 물류 시스템 구축할 때 불편한 방식 선택했어. 완전 자동화. 초기 투자 많고 시스템 복잡하고 문제 많이 생기고 반자동으로 편하게 할 수도 있었어. 검증된 방식이니까. 근데 완전 자동화 밀고 나갔어. 불편해도 몇 년 고생했어. 시스템 오리 잡고 개선하고. 근데 완성되니까 경쟁력 생겼어. 다른 회사가 못 따라와. 불편함이 차별화 만든 거야. 현대위야 해외 공장 세울 때도 불편한 나라 갔어. 인프라 부족하고 인력 교육 필요하고 문화 다르고 선진국 갈 수도 있었어. 하지. 근데 인건비 비싸. 비용 초기 몇 년 정말 힘들었어. 직원 교육하고 시스템 만들고 아픈데 자리 잡으니까 경쟁력 생겨. 원가 낮으니 불편함이 이 현대건설기 신제품 개발할 때도 불편한 방식 택했어. 완전 신규 설계. 기존 모델 개량하면 편해.
시간 적게 걸리고 리스크 적고, 근데 신규 설계했어. 시간 오래 걸리고 실패 위험 있고 불편한 선택이지. 근데 차별화된 제품 나왔어. 시장 반응 좋았어. 기존 모델이랑 다르니까 편하게 개량했으면은 그저 그런 제품 됐을 거야. 불편함이 혁신 만든 거야. 지금 편한 길 가고 있어. 모두가 가는 길. 경쟁 치열해. 성장 더뎌. 아무도 안 가려는 길 힘들어 보여. 근데 거기 뒤에 있어. 경쟁 없으니까 불편함 선택해봐. 힘들어. 당연해. 근데 그게 차별화야. 남들은 못하는 거 하는 거야. 불편함에 기면 남들과 다른 결과 나와. 편함은 평범함이야. 불편함 특별함 만들어. 근데 건설공사 손실 났을 때 있어서 견적 잘못 냈지 화났어. 담당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감정 올라왔어. 근데 멈췄어. 화내봤자 손실 줄어들지 않아. 사실을 봐야 해. 왜 잘못됐나, 어디서 계산 틀렸나 냉정하게 분석했어. 원자재 가격 급등을 예측 못했더라고. 환율 변동도 고려 안 했고 사실 파악하니까 대책 보였어. 다음부터는 변동성 감안해서 견적 내기로 감정으로 봤으면 담당자만 탓하고 끝이야. 보니까 시스템 문제 찾은 거지. 개선했어.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해서. 그 시절 친구가 장사 안 된다고 했어. 힘이 없어. 짜증 내더라고. 감정이야. 불만 물어봤어. 왜 안 올까 몰라. 그냥 안 와. 사실 안 보는 거야. 감정만 있는 거지. 같이 가봤어. 가게 위치 봤지. 골목 안쪽이야. 눈에 안 띄어. 간판도 작고 사실이 보이더라고. 위치가 문제야. 간판 크게 만들어 했더니 돈 없어. 그래. 감정에 빠져서 방법 안 찾는 거야. 그래서 불만이지. 사실 봤어. 경쟁사 차랑 비교했지. 가격, 품질, 디자인, 서비스 데이터로 분석했어. 냉정하게. 우리 차가 디자인이 약하더라고. 사실이야. 감정 제거하니까 보인 거지. 디자인 개선했어. 판매 올라갔어. 감정으로 손님이 문제 했으면 못했어. 사실로 우리가 부족해 보니까 발전한 거야. 중공업 수주 경쟁 질 때도 감정 버렸어. 경쟁사가 덤핑에 화낼 수 있어. 감정이지. 사실 봤어. 우리 견적이랑 경쟁사 견적 비교했어. 차이나나 자재비, 인건비, 공기 하나하나 봤지. 우리가 공기 산정을 길게 했더라고. 사실이야. 줄일 수 있는 부분 찾았어. 다음 입찰에선 정확하게 산정했지. 수조단에서 그 감정으로 봤으면 난 탓만 하고 개선 못했을 거야. 사실 보니까 우리 문제 찾고 고친 거지. 현대백화점 고객불만 들어올 때 감정 빼야 해. 그러니까 까다로워. 이러면 안 돼. 감정이야. 사실 봐야 해. 뭐가 불만이야. 직원 응대 상품 품질 환불 정책 파악했어. 환불 정책이 복잡하더라고. 사실이야. 개선했지. 간단하게 만들었어. 불만 줄었어. 사실 보니까 해결 방법 나온 거야. 근데 인사평가에서 저 직원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안 돼. 감정이지. 사실 봐야 해. 업무 성과가 어떤가. 숫자로 목표 대비 달성률, 실수율, 개선율 데이터로 평가했어. 마음에 안 들어도 성과 좋으면 인정해줘야 해. 마음에 들어도 성과 나쁘면 지적해야 하고. 기반 평가가 공정한 거야. 현대 엘리베이터 고장 많이 날 때도 감정 아니라 사실 봤어. 제품 품질 나빠 이러면 답 없어. 둘만이야. 데이터 분석해서 부품이 문제나 나나 사실 파악했지. 특정 부품 문제더라고. 공급업체 바꿨어. 고장률 떨어졌어. 사실 보니까 원인 찾고 해결한 거야. 시절 농사 안 될 때 봤어. 올해 운이 없어 하는 사람 있어. 탐정이지. 잔을 탓하는 거야. 왜 안 됐을까 보는 사람 있어. 땅 상태 봐. 물 관리 봐. 비료 양 봐. 사실 파악하는 거지. 비료가 부족했더라고. 사실이야. 다음엔 비료 충분히 줬어. 수압 늘었어. 사실 본 사람이 개선한 거야. 현대 상선운항 지연될 때도 감정 빼고 봤어. 날씨 탓이야 하면 쉬워. 근데 그게 답이야. 사실 봤어. 날씨 예보 확인 안 했나? 당뇨 선택 잘못했나? 출항 시간 조정 가능했나? 시간을 조금만 조정했으면은 태풍 피할 수 있었더라고. 사실이야. 다음부턴 기상 정보 더 꼼꼼히 체크했어. 캐피탈 연체 늘어날 때도 사실 봤어.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러면 클 수 있는 게 없어. 환경 탓이지. 데이터 분석해서 어떤 고객군이 연체 많나, 어떤 상품이 문제나 대출 시점이 언제나 구체적으로 봤어. 특정 업종 종사자들 연체율 높더라고. 사실이야.
그 업종 심사 강화했어. 연체율 낮아졌어. 다시 보니까 대책 나온 거지. 현대증권 수익 떨어질 때도 감정 대신 사실 봤어. 장이 안 좋아하면 끝이야. 상견타, 우리 내부 봤어. 상품, 구성 수수료 구조, 영업 방식 사실 분석했지. 인생 사랑 비교도 했어. 우리 수수료가 높다라고 사실이야. 조정했어. 거래량 늘었어. 간정으로 환경 탓했으면 개선 못했을 거야. 현대글로비스 배송 사고 날 때 감정 빼야 해. 직원이 불성실해서 이러면 개인 탓이야. 감정이지. 사실 봤어. 배송 루트가 어땠나, 시간이 촉박했나, 교육이 부족했나, 시스템 문제는 없나. 참 분석했어. 배송 시간 여유가 부족했더라고. 무리하게 스케줄 짰던 거야. 사실이야. 여유 시간 늘렸어. 사고 줄었어. 개인 탓했으면 근본 원인 못 찾았을 거야. 본인 개선한 거지. 현대의학 불량률 높을 때도 사실로 접근했어. 작업자가 집중 안 해서 이러면 사람 탓이야. 좀 분석했어. 어느 단계에서 불량나나 설비 상태는 어떤가, 작업 환경은 적절한가, 데이터 봤어. 설비 노후화 문제더라고. 사실이야. 교체했어. 불량 탔으면 해결 못했어. 현대건설기계 고객 불만 들 때도 감점 제거했어. 고객이 까다로워져서 이러면 고객 탓이야. 불만이 많나, 포장 배송 지연 서비스 카테고리별로 분석했지. 배송 지연 불만이 제일 많더라고. 사실이야. 배송 시스템 개선했어. 그냥 불만 줄었어. 사실 보니까 다 나온 거야. 감정은 흐려. 사실은 명확해. 감정으로 보면 남탓 항정탓, 사실로 보면 원인 찾아지고 해결 방법 보여. 그냥 문제 생기면 감정 내려놔. 짜증, 나 화나, 억울해, 이런 거 버려. 도움 안 돼. 사실 봐. 뭐가 문제야, 어디서 잘못됐어, 어떻게 개선할까, 이렇게 봐. 근데 진출 결정할 때였어. 다들 망설였어. 시기상조 아니니까 좀 더 준비하고 가면 안 될까요? 신중한 거지. 정쟁사들도 보고 있어. 누가 먼저 가느냐가 중요해. 결정했어. 지금 간다. 준비 부족해도 중동 첫 봉사 어려웠어. 문화 다르고 언어 안 통하고 실수도 많았지. 근데 배웠어. 현장에서 경험 쌓인 거야. 1년 후 경쟁사들도 진출했어. 근데 우리가 이미 자리 잡았지. 현지 인맥 생기고 노하우 쌓이고 시작한 게 우위 만든 거야. 늦게 온 경쟁사들 고생해. 우리가 이미 좋은 파트너 확보했으니까 남은 거 가지고 시작해야 했지. 1년 차이가 큰 차이 만든 거야. 그 시절 친구가 영어 공부 시작하자고 했어. 준비하느라 시간 걸렸어. 교재부터 고르고 학원 알아보고 한 달 지났어. 그런 친구는 바로 시작했어. 집에 있는 책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한 거야. 매일 1시간씩. 1년 후에 비교됐어. 바로 시작한 친구가 훨씬 늘었어. 준비만 하던 친구는 겨우 시작 단계. 한 달 차이가 1년 차이 만든 거지. 자 모델 개발도 빨리 시작했어. 기술 부족했어. 설비도 모자라고 좀 더 준비하고 하자 의견이 있었어. 근데 기다리면 영원히 못해. 시작했어. 부족해도 하면서 배우는 거야. 실패도 많았어. 근데 그게 경험이야. 경쟁사들이 나중에 시작했어. 더 좋은 조건으로. 근데 우리가 이미 몇 년 앞서 있었어. 그 격차 못 따라잡았지. 빨리 시작한 게 만든 거야. 현대중공업 조선소 만들 때도 빨리 시작했어. 완벽한 계획 없었어. 좀 더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준비 더 하고 이런 말 많아서 시작했어. 땅 고르는 것부터. 공하고 나서 배웠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 생기면 해결하고, 완공할 때쯤엔 노하우 쌓여 있었어. 늦게 진입한 조선소들 힘들었어. 내가 이미 시장 선전했으니까 빨리 시작한 게 시장 지배력 만든 거지. 진출 빨랐어. 다른 백화점들 서울에서 안정화 먼저 하려고 했어. 지방은 나중에. 근데 우린 바로 갔어. 지방 도시에. 가장 작아 보였어. 근데 경쟁 없었어. 선점할 수 있었지. 지방 도시 하나씩 자리 잡았어. 나중에 대형 백화점들 진출하려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있었어.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고 늦게 온 백화점들 고전했어. 먼저 시작한 우리 따라잡기 힘들었지. 1년 2년 차이가 10년 차이처럼 느껴지는 거야. 직원 교육도 빨리 시작해야 해. 현대모비스 신기술 교육할 때 좀 더 검증되면 의견이 있었어. 근데 바로 시작했어. 불완전해도 프로그램 만들면서 개선하는 거야. 시행착오 있었지. 근데 배우는 거야. 1년 후엔 체계 잡혔어. 늦게 시작한 경쟁사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 직원 실력 차이 났지. 빨리 시작한 덕분이야. 현대 엘리베이터 신기술 도입도 빨라. 완전히 검증 안 된 기술이었어. 리스크 있었지. 더 지켜보자. 의견 많았어. 근데 도입했어. 먼저 문제 생기면 해결하면서 가는 거야. 시행착오 비용 들었어.
근데 노후 쌓였어. 경쟁사들이 나중에 도입했을 때 우리는 이미 완숙 단계였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지. 접차 벌어진 거야. 그 시절 시장에서 봤어. 새로운 상품 들어오면 빨리 취급하는 상인이 있어. 잘 팔릴지 모르는데 위험하지. 근데 먼저 하니까 후가게로 와. 여기 새 상품 있대. 소문 나는 거야. 나중에 다른 가게 또 취급해. 야, 근데 이미 늦어. 신상품 토유. 저 가게 이미지에 굳어진 거야. 먼저 시작한 게 브랜드 만든 거지. 현대상선 신규 서비스 시작할 때도 빨라. 완벽하게 준비 안 됐어. 시스템 불안정하고 인력 부족하고 좀 더 준비하고 시작하죠. 의견 있었어. 근데 시작해서 고객들한테 베타 서비스입니다. 양해 구하면서 이 문제 생기면 바로 고치고 고객 피드백 받아서 개선하고 6개월 후엔 안전됐어. 그때 경쟁사들 시작했어. 근데 우리가 이미 고객 확보했어. 잼사들 진입 어려웠지. 먼저 시작한 게 시장 장악 만든 거야. 현대캐피탈 새 상품 출시도 빨랐어. 시장 조사 완벽하지 않았어. 더 조사하고 출시하면 신중론이 있었어. 근데 출시했어. 반응 보면서 조정하는 거야. 처음엔 미흡했어. 빠르게 개선했지. 석 달 후엔 완성도 높아졌어. 경쟁사들이 그때 비슷한 상품 출시했어. 완성도는 높았어. 근데 우리가 이미 시장 점유했어. 따라잡기 힘들었지. 현대증권 새 플랫폼 오픈도 빨리 했어. 버그 많았어. 더 테스트하고 오픈하죠. 안전한 의견이었어. 근데 오픈해서 베타 버전으로 사용자들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수정했어. 빠르게 개선됐지. 늦게 오픈한 경쟁사 플랫폼이 더 안정적이었어. 근데 고객들이 이미 우리 플랫폼에 익숙해져 있었어. 저녁에 일용 안 했지. 현대글로비스 새 물류 시스템도 빨리 시작했어. 완벽하지 않았어. 효율 높이려면 더 개선 필요했어. 근데 가동했어. 그냥 하면서 개선하는 거야. 자, 1년 만에 최적화됐어. 경쟁사들이 그때 비슷한 시스템 도입했어. 근데 우리는 이미 1년 데이터 쌓여 있었어. 운영 노하우 있었지. 효율성 차이 났어. 먼저 시작한 게 경쟁력 만든 거야. 근데 위야 신공장 가동도 빨라서 설비 일부 미비해서 전부 갖추고 가동하죠. 완벽주의 의견이 있었어. 근데 가동했어. 있는 설비로 시작하는 거야. 부족한 건 추가하면서 생산 경험 쌓였어. 늦게 가동한 경쟁사 공장이 더 완벽했어. 근데 우리는 이미 몇 개월 생산 경험이 있었어. 품질 개선도 끝났고 적천한 거지. 현대건설기계 해외 판매도 빨리 시작했어. 네트워크 없었어. 네트워크 구축하고 시작하면 순서론 있었어. 근데 시작했어. 직접 뛰면서 네트워크 만드는 거야. 힘들었지. 근데 판매 경험 쌓이고 고객 챙기고 준비 다 하고 시작한 경쟁사가 나중에 왔어. 근데 우리가 이미 고객 확보했어. 시장 점유율 차이 났지. 완벽하게 준비하면 좋아. 근데 그 시간에 기회 지나가 70 준비되면 시작해. 나머지는 하면서 채워. 준비만 하는 사람은 영원히 시작 못해. 시작하는 사람이 이겨. 부족해도 시작하면 배워. 경험 쌓여. 지금 미루고 있어. 좀 더 준비하고 그 시간에 누가 먼저 시작할지 몰라. 지금 시작해. 부족해도 하면서 배워 빨리 시작하는 게 이기는 거야. 현대건설 초기 방식으로 계속 할 수도 있었어. 소규모 공사만 익숙했지. 편했어. 필수도 적고 리스크도 낮고. 근데 성장 안 돼. 똑같은 거 반복하면 똑같은 결과만 나와. 변화 필요했어. 이형 공사 도전하기로 했지. 익숙한 버린 거야. 새로운 분야야. 경험 없어. 두려웠어. 근데 안 하면 계속 작은 회사로 남아. 대형 공사 정말 힘들었어. 모르는 거 천지고 실수 많고. 근데 배웠어. 한 단계 올라간 거야. 익숙한 버린 대가였어. 시절 친구가 같은 일 10년 했어. 익숙했지. 이 일 눈 감고도 해 자랑했어. 편해 보였어. 근데 10년이 1년 10번 반복한 거야. 성장 없어. 실력 그대로야. 익숙함에 머문 데가지. 다른 친구는 3년마다 바꿨어. 새 분야로 매번 어려웠어. 지금부터 배워야 하니까 10년 후엔 여러 분야 경험 쌓였어. 실력 늘었지. 시야 넓어졌고 기회 많아졌어. 익숙한 버린 사람이 성장한 거야. 자동차 생산 방식도 바꿨어. 기존 방식 익숙했어. 직원들 다 알고 있고 실수 적고 효율 예측 가능하고. 근데 한계 보였어. 이상 생산성 안 올라가. 새 방식 도입했어. 일본 방식 배워서 익숙한 버린 거지. 직원들 혼란스러워했어. 왜 바꿔요? 지금도
괜찮은데 저항이 있었어. 이해해. 익숙한 게 편하니까. 근데 밀고 나갔어. 교육하고 훈련하고 6개월 힘들었어. 1년 후엔 생산성 20 올랐어. 약간 버린 결과야. 현대중 공업 용접 기술도 업그레이드 했어. 기존 기술로도 만들 수 있었어. 익숙하니까 빨라. 실수도 적고. 근데 새 기술 필요했어. 품질 더 높이려면 배워야지. 처음부터 익숙함 버리는 거야. 용접공들 싫어했어. 이거 배우려면 시간 걸려요. 지금 방식으로도 되는데 맞는 말이야. 근데 성장하려면 버려야 해. 1년 교육했어. 생산성 떨어졌지. 비용 들었어. 근데 익히고 나니까 품질 크게 올랐어. 고난도 작업 가능해졌고 버린 만큼 얻은 거야. 현대백화점 운영 방식도 바꿨어. 전통 방식 익숙했어. 오프라인 중심. 대면 판매 잘 되고 있었어. 근데 온라인 시대 왔어. 바꿔야 했지. 온라인 채널 만들고 시스템 구축하고 익숙한 방식 버린 거야. 기존 직원들 어려워했어. 컴퓨터 모르는데요. 손님 얼굴 보고 파는 게 장사지. 익숙함에 머물고 싶어 한 거야. 근데 교육했어. 새 시스템 익히게 몇 년 걸렸어. 온오프라인 통합됐지. 경쟁력 생겼어. 익숙함 버리지 않았으면 도태됐을 거야. 직원관리 방식도 바꿔야 했어. 현대모비스에서 수직 정문화 익숙했어. 위에서 지시하면 아래서 따르고 익숙해 편해. 근데 창의성 필요한 시대 왔어. 수평점 문화로 바꿨어. 직원들 의견 듣고 토론하고 익숙한 방식 버린 거지. 관리자들 불편해해서 명령하는 게 빨라요. 회의하면 시간만 걸려요. 맞아. 익숙한 게 효율적이야.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적으로는 달라. 직원들 아이디어 나오기 시작했어. 혁신 생겼지. 불편함 감수한 데가야. 현대 엘리베이터 디자인도 바꿨어. 기존 디자인 익숙했어. 고객들도 익숙하고 생산도 익숙하고. 근데 시대 변했어. 새 디자인 필요했지. 설계부터 다시 생산 라인도 바꾸고. 익숙함 다 버린 거야. 비용 많이 들었어. 시간도 오래 걸렸어. 근데 새 디자인 나오니까 주문 늘었어. 차별화된 거지. 익숙함 버린 보상이야. 그 시절 농사 방식 봐서 대대로 하던 방식이 있었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렇게 익숙해. 확실해. 근데 수확량 늘지 않아. 똑같아. 새 방식 배워야 해. 비료 쓰고 계량종 쓰고 익숙함 버려야 하는 거야. 어떤 농부는 바꿨어. 새 방식 배우느라 힘들었어. 실수도 하고. 근데 수확량 늘었어. 소득 올랐지. 어떤 농부는 안 바꿨어. 조상 대대로 이렇게 했어. 익숙함에 머문 거야. 하나 벗어나지 못해서. 익숙함이 발목 잡은 거지. 근데 상승 항로도 바꿨어. 이전 항로 익숙했어. 잘 알아. 위험 적고 수익 예측 가능하고. 근데 성장 한계 있어. 새 항로 개초됐지. 저녁에 이렇게 모르는 곳이야. 위험해 보였어. 익숙함 버린 거야. 저기엔 손실도 봤어. 실수도 했고. 근데 자리 잡으니까 수익 늘었어. 익숙함 버린 데가야. 현대 캐피탈 상품도 새롭게 했어. 기존 대출 상품 익숙해서 잘 팔려. 직원들도 다 알고. 근데 시장 변화 있어. 상품 필요해 개발했어. 처음부터 배우는 거야. 직원들도 고객들도 익숙함 버려야 했어. 초기 판매 부진했어. 모르니까. 근데 점점 알려지고 팔렸어. 변화 생겼지. 새로운 거 했으니까. 현대증권 시스템도 교체했어. 그 시스템 10년 썼어. 익숙해. 불편함 없어. 안정적이고. 근데 노후화됐어. 시스템 필요했지. 전면 교체했어. 익숙한 거 다 버린 거야. 직원들 적응하느라 석 달 혼란스러웠어. 업무 속도 늘어지고 실수 늘고 불만 많았어. 근데 익히고 나니까 효율 크게 올랐어.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지. 익숙함 버린 보상이야. 현대 글로비스 물류 방식도 혁신했어. 기존 방식으로도 운영 가능했어. 익숙하니까 안전해. 있어. 자동화 도입했지. 완전히 새로운 거야. 사람들 일하는 방식 다 바뀌는 거야. 저항 심했어. 사람이 하는 게 확실해요. 기계 고장나면 어떡해요. 익숙함 넣기 싫은 거지. 근데 전환했어. 이전 고생했어. 지금은 효율배로 올라서 비용도 줄었고. 익숙함 버린 결과야. 현대위아 공정도 개선했어. 20년 쓴 공정이었어. 없어. 익숙하니까 실수 없어. 근데 경쟁사는 더 빨라. 개선 필요했지. 공정제 설계해서 처음부터 익숙한 거 다 버린 거야. 현장 혼란스러웠어. 새 공정 익히느라 한 달 생산량 떨어졌어. 근데 안정화되니까 속도 더 빨라졌어. 현대 건설 기계 영업 방식도 바꿨어. 리면 영업 익숙했어.
효과적이고 확실해. 근데 시대 변했어. 온라인 영업 필요했지. 시스템 만들고 직원 재교육하고 익숙한 방식 버린 거야. 영업 사원들 불안해했어. 얼굴 보고 해야 팔려요. 익숙한 게 안전하니까. 근데 바꿨어. 지금은 온오프라인 병행해. 고객 접점 늘었어. 매출 올랐지. 익숙함 버리지 않았으면 뒤처졌을 거야. 익숙함은 편해. 근데 성장 막아. 계속 똑같은 곳에 머물게 해. 성장하려면 불편해야. 새로운 거 해야. 지금 익숙한 거 뭐야. 일하는 방식, 사는 방식 편하지. 근데 그게 성장 막고 있어. 그녀가 새로운 거 시작해. 불편해. 당연해. 근데 그게 성장이야. 익숙함은 정체야. 불편함이 발전이야. 버려. 지금 속계속 현재의 판단이 미래의 수준을 만든다. 현대건설 입찰 하나 검토할 때였어. 낮았어. 당장은 별로야. 거절할 수도 있었지. 근데 생각했어. 이 공사하면 뭘 배울까? 새로운 공법 경험하고 새로운 고객 만나고 미래 생각한 거야. 받았어. 수익 적었지. 근데 배운 게 많았어. 그 경험으로 다음 큰 공사단에서 오늘 판단이 1년 후 기회 만든 거야. 당장만 봤으면 거절했을 거야. 미래 보니까 다른 판단 나온 거지. 그 시절 친구가 취업 고민했어. 두 회사 제안 받았어. 하나는 월급 많은 곳, 하나는 배울 거 많은 곳, 벌금 많은 곳 갔어. 당장 좋지. 돈 많이 받으니까. 근데 배우는 거 없었어. 1년, 2년 지나도 실력 그대로. 다른 친구는 월급 적어도 배울 곳 갔어. 당장은 힘들었어. 더 저 기술 배웠어. 5년 후엔 그 기술로 큰 회사 갔어. 월급도 배로 받고 5년 전 판단이 5년 후 수준 만든 거야. 당장만 보면 틀린 판단 나와. 미래 보면 맞는 판단 나와. 현대자동차 부품 선택할 때도 그랬어. 싼 부품이 있었어. 당장 원가 낮아져. 수익 들어 보여. 근데 내구성 봐서 이 부품 몇 년 가나 고장 나면 경판 어떻게 되나. 약한 거지. 비싼 부품 썼어. 당장 수익 줄었어. 근데 고장 적었어. 고객 만족하고 재구매 높았지. 오늘 판단이 브랜드 만든 거야. 그 싼 부품 썼으면 당장은 이익이야. 근데 몇 년 후 평판 나빠져서 더 큰 손실 봤을 거야. 현대 중공업 인재 채용할 때도 미래 봤어. 당장 쓸 사람 뽑을 수도 있었어. 능력자 바로 이래. 근데 신입도 많이 뽑았어. 당장은 쓸모없어. 교육해하고 월급 나라고. 투자야. 10년 후에 그 신입들이 핵심 인력 됐어. 이 회사 키운 거지. 당장만 보고 경력자만 뽑았으면 조직 노후화됐을 거야. 오늘 채용 판단이 10년 후 조직력 만든 거야. 근데 백화점 입점 브랜드 선택할 때도 그랬어. 당장 잘 팔려는 브랜드만 받을 수도 있었어. 매출 올라가지. 근데 신진 브랜드도 받았어. 당장은 매출 적어. 근데 가능성 봤어. 이 브랜드 크면 우리랑 같이 크는 거야. 몇 년 후에 그 브랜드들 대박 났어. 그러나 우리 백화점의 충성도 높았지. 처음부터 같이 했으니까. 오늘 판단이 미래 파트너십 만든 거야. 당장만 보고 유명 브랜드만 받았으면 차별화 못했을 거야. 직원교육 투자도 미래 판단이야. 현대모비스 교육비 많이 썼어. 당장은 비용이야. 수익 안 나. 교육비 줄이면 이익 늘어요. 의견이 있어서 맞는 말이야. 당장은. 근데 미래 봤어. 교육받은 직원이 실력 늘어 회사 경쟁력 되는 거야. 10년 투자한 교육이 지금 회사 기술력 만든 거지. 교육비 아꼈으면 당장 이익이야. 근데 지금 경쟁력 없었을 거야. 오늘 판단이 내일 실력 만들어. 현대 엘리베이터 연구개발 투자도 그랬어. 당장 돈 안 돼. 몇 년 걸려 수입 불확실하고 연구비 줄이고 영업에 투자하면 당장 매출 올라 보여. 이제 미래 없어. 기술 진부화되면 끝이야. 연구 투자 계속했어. 10년 투자했어. 지금 독자 기술 됐어. 경쟁사 못 따라와. 10년 전 판단이 지금 우위 만든 거야. 그 시절 닭 필요 줄 때 봤어. 비싸. 당장 아껴서 적게 줄 수도 있어. 그감이지. 수확량 줄어. 가을에 손해보는 거야. 지금 맡긴 돈보다 나중에 잃는 게 커. 충분히 줘야 해. 당장 비용 들어도 가을 수확 생각하면 맞는 판단이야. 지금 아끼면 나중에 더 손해보는 거지. 근데 상선 선박 유지보수도 미래 판단이야. 당장 돈 들어 미룰 수도 있어. 비용 절감. 근데 미루면 나중에 큰 고장나. 투리비 더 들고 운항 중단되고 당장 아낀 돈보다 나중에 손실 커. 제때 유지보수해서 비용 들지. 근데 선박올에서 고장 적고 지금 판단이 장기 비용 줄인 거야. 현대캐피탈 고객 관리도 미래 봐야 해. 당장 수입 적은 고객 있어. 출 금액 작아. 관리 소홀히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고객 성장할 수 있어. 지금 작아도 나중에 큰 고객 되는 거야.
관리했어. 몇 년 후에 그 고객들 사업 커졌어. 큰 대출 필요할 때 우리 찾았지. 처음부터 잘해줬으니까. 오늘 관리가 미래 고객 만든 거야. 현대증권 신입 트레이더 치울 때도 그랬어. 당장 손실 많이 내. 경험 없으니까 경력자만 쓰면 당장 수익. 나 근데 신입 키웠어. 욕하고 기회주고 몇 년 손실 감수했어. 지금 그 신입들이 핵심이야. 회사 알고 충성도 높고 경력자는 이직해도 내부 키운 인재는 남아. 나 오늘 투자가 미래 조직 만든 거야. 현대글로비스 시스템 투자도 미래 봤어. 당장 쓸 시스템으로도 돼. 큰 문제 없어. 업그레이드 미룰 수 있어. 근데 투자했어. 최신 시스템으로 비용 많이 들었지. 당장 이익 줄었어. 몇 년 후에 효과 났어. 효율 높아지고 실수 줄고 경쟁사고도 빨라졌지. 당장 아꼈으면 지금 뒤처졌을 거야. 현대위아 설비 교체도 그랬어. 구설비로도 생산 가능했어. 당장 돌아가 교체 미룰 수 있었어. 근데 교체했어. 신용호도 투자 컸지. 당장 부담이야. 근데 생산성 올랐어. 분량 줄고 속도 빨라지고 몇 년 쓰니까 투자 해소됐어. 구설비에 계속 썼으면 경쟁력 떨어졌을 거야. 오늘 판단이 내일 생산성 만든 거지. 근데 건설기계 판매망 구축도 미래 봤어. 당장 직영만 하면 편해. 투자자 꼭 관리 쉽고. 근데 배리점 만들었어. 투자 들어 교육하고 지원하고 당장은 비용이야. 근데 판매망 넓어졌어. 전국 커버 가능해졌지. 직영만 했으면 지역 제한됐을 거야. 한날 오늘 투자가 내일 시장 만든 거야. 지금 판단 중요해. 10년 후 봐. 판단이 미래 어떤 결과 만들까. 당장 이지어도 미래 손해면 나쁜 판단이야. 당장 손해여도 미래 이익이면 좋은 판단이야. 잠만 판단할 때 물어봐. 이게 미래에 어떤 영향 줄까? 1년 후, 5년 후 생각해봐. 그게 현명한 판단이야. 판단이 내일 수준 만들어. 지금 제대로 판단해. 미래 봐. 당장만 보지 말고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야. 현대시멘트 공장 세울 때였어. 부지 고르는데 다들 교통 좋은 곳만 찾더라고. 그런데 깊이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 원료 운송비가 너무 높아지는 거야. 다른 후보지 있었어. 예진 곳이었지. 다들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그 땅 주변 깊이 다 보니까 석회석 광산이 바로 옆이었어. 원료 공급이 쉽다는 거지. 보통은 조금 불편해도 원료비 절감이 훨씬 컸어. 10년, 20년 보면 엄청난 차이야. 그래서 그거 선택했어. 다들 이상하다고 했지만 그냥 공장 돌아가니까 원가가 경쟁사보다 낮았어. 똑같은 제품 팔아도 이익이 더 남더라고. 시간 지나니까 다들 우리 따라하려 했어. 이미 늦었지만 문제를 얕게 보면 당장만 보여. 교통 좋으니까 좋다. 그런데 깊게 보면 10년 후가 보여. 원료비가 계속 들어간다. 그게 진짜 문제야. 현대자동차 부품 공급처 정할 때도 그랬어. 어떤 업체가 값이 싸다고 제안 왔어. 다들 거기로 가자고 했어. 그런데 깊이 들여다봤어. 그 업체 품질 관리가 약했어. 당장은 싸지만 불량률 높으면 나중에 손해야. 차 고장나면 브랜드 이미지 떨어지고 보상 비용 커지고. 다른 업체 찾았어. 조금 비쌌지만 통질 안정적이었어. 10년 거래하면서 불량 거의 없었어. 그 차이가 결국 브랜드 가치로 돌아왔지. 얕게 보는 사람은 가격만 봐. 깊게 보는 사람은 가치를 봐. 가격은 한 번이야. 가치는 계속이야. 그 차이를 모르면 나중에 후회해. 현대건설공사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어떤 프로젝트 수익성 좋아 보였어. 늘 따려고 난리였어. 그런데 깊이 보니까 리스크가 컸어. 발주처 재무 상태가 불안했어. 공사비 제때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어. 수익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자금 막히면 더 큰 손해야. 포기해서 다들 아깝다고 해서. 그런데 1년 후에 그 발주처 부도 났어. 공사 중단됐고 참여한 업체들 피해봤어. 우리는 안전했지. 문제를 깊게 본다는 건 시간축을 길게 보는 거야. 지금만 보지 말고 1년 후 10년 후를 그러면 지금 뭐가 중요한지 보여. 현대조선 배 설계할 때도 그래서 선주가 요구사항 많았어. 이것저것 다 넣으라고. 그런데 깊이 검토해보니까 연료 효율이 떨어졌어. 당장은 선주 요구 들어주면은 계약 쉽겠다. 그런데 그 배운항 하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 선주 손해보면 나중에 우리 평판 떨어져. 선주한테 제안했어. 일부 요구
조정하고 연료 효율 높이자고 처음엔 싫어했어. 그런데 계산해서 보여줬어. 10년 운항하면 절감액이 얼마인지 선주 동의했어. 인도하고 운항 시작하니까 연료비 크게 줄었어. 선주 만족했고 초과 발주 들어왔어. 깊게 봤기 때문에 가능했어. 사람들은 대부분 표면만 봐. 당장 보이는 것만 판단해. 그런데 진짜 귀에는 깊은 곳에 있어. 표면 아래를 봐야 해. 현대백화점 입점 브랜드 선정할 때도 그랬어. 유명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싶어 했어. 당장 집게 초가 좋으니까. 그런데 깊이 보니까 문제 있었어. 그 브랜드들 수수료 요구가 낮았어. 저녁에 매출은 높아 보여도 이익은 별로였어. 장기적으로 백화점 수익성 떨어뜨리는 거야. 대신 중간급 브랜드 육성했어. 처음엔 인지도 낮았지만 잠재력 있었어. 재원하면서 시간 지나니까 그 브랜드를 성장했고 우리도 같이 성장했어. 깊이 보는 습관은 연습이 필요해. 어떤 문제 나오면 바로 판단하지 마. 한 단계 더 들어가 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뿌리가 뭔가 현대전자 불량률 높을 때 있었어. 다들 작업자 실수라고 했어. 이거 강하다고 했어. 그런데 깊이 파보니까 다른 문제였어. 우리가 오래돼서 정밀도가 떨어진 거야. 작업자 아무리 교육해도 설비 문제면 소용없어. 설비 교체했더니 불량률 확 줄었어. 약해보면 사람 탓해. 깊게 보면은 구조를 봐. 구조 문제 해결해야 근본적으로 나아져. 사람만 바꾸면 또 같은 문제 생겨. 현대중공업 안전사고 났을 때도 그랬어. 작업자 도주해라고 결론 내리기 쉬워. 작업 환경이 위험했어. 어둡고 통로가 좁고 안전장비 부족하고 저녁에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 환경 개선했더니 사고 줄었어. 문제 표면만 보고 해결하려 하면 계속 반복돼. 깊이 들어가서 뿌리 잘라야 해. 그게 진짜 해결이야. 기회도 마찬가지야. 표면만 보면 기회인지 모르고 지나쳐. 깊이 보면 숨어있는 기회 발견해. 안 보는 기회. 현대 상선 항로 개척할 때 경험했어. 다들 주요 항로만 원했어. 물동량 많으니까. 그런데 경쟁 심해서 운임 낮았어. 별로였어. 항로 있었어. 물동량 좁다고 다들 안 했어. 그런데 깊이 보니까 그 지역 개발 계획이 있었어. 몇 년 후 물동량 폭발할 거였어. 먼저 들어갔어. 독점적으로 운항했어. 예상대로 개발 시작되니까 물동량 늘었어. 경쟁자 없으니까 운임도 좋았어. 큰 수익 냈지. 깊게 본다는 건 미래를 보는 거야. 지금 상태만 보지 말고 흐름을 봐.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기회 보여. 현대건축 주택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다들 강남만 원했어. 이게 비싸도 팔린다고. 그런데 깊이 보니까 포화 상태였어. 경쟁 심하고 마진 낮아서 외곽 지역 봤어. 개발 계획 있고 교통 개선 예정이었어. 외진 곳이지만 5년 후 달라질 거였어. 땅값 싸고 개발 여력 있었어. 투자했어. 시간 지나니까 교통 좋아지고 사람들 몰렸어. 땅값 올랐고 분양 잘 됐어.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큰 이익 냈어. 약해 보는 사람은 지금만 봐. 깊게 보는 사람은 변화를 봐. 나 속에 기회 있어. 남들 못 보는 기회. 문제는 뒤에든 표면만 보지만 한 겹 벗겨봐. 거능만 뭐가 있나. 계속 들어가. 본질 보여. 본질 보면 해결책도 보여. 기회도 보여. 남들은 헤매는데 길이 선명하게 보여. 이게 깊이의 힘이야. 지금 당장 문제 하나 정해봐. 깊게 타봐. 왜 생겼나? 진짜 원인이 뭔가 계속 물어봐. 답 나올 때까지. 그렇게 깊게 연습해. 매일 한 가지씩 한 달 지나면 달라져 보이는 게 달라져. 남들 못 보는 게 뭐야? 힘을 들여야 해. 급하게 보면 얕게 봐. 천천히 봐. 여러 각도에서 봐. 그러면 깊이 들어가. 깊이 보는 사람이 결국 이겨. 표면만 보는 사람은 속아. 깊게 보는 사람은 본질 아니까 안 속아. 정확하게 판단. 문제를 깊게 보면 기회도 깊게 보여. 둘은 연결돼 있어. 깊이 보는 눈 하나면 문제도 해결하고 기회도 잡아. 그게 성공의 비결이야. 현대 엔지니어링 입찰기에 왔을 때였어. 중동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였어. 수주하면 회사 몇 년은 먹고 사는 규모였지. 입찰 공고 나오자마자 달려들었어. 그런데 다른 회사들 준비 상태 보니까 달랐어. 달라탓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발주처 담당자들 만나서 요구사항 파악하고 현지 실사도 다녀오고 기술 검토도 끝냈더라. 우리는 시작했으니 따라갈 수
없었어. 결국 탈락했어. 기회는 왔는데 잡지 못했어.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때 배웠어.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라는 걸 다음부터는 달랐어. 2차일 공고 나오기 전부터 움직였어. 시장 동향 파악하고 발주 예정 프로젝트 리스트 만들고 차 배주처 정보 미리 수집했어. 누가 담당자인지 어떤 기술 선호하는지 예산 어느 정도인지 공고 나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현대제철 원료 구매할 때도 그랬어. 철광석 가격 급등할 때였어. 갑자기 공급처에서 장기 계약 제안 왔어. 좋은 조건이었어. 뭐 검토 시간 걸리고 이사에 승인 받아야 하고 시간 끄는 사이 기회 지나갔어. 우리는 달랐어. 이미 철광석 시장 분석해놨어. 가격천만 데이터 있었고 재무 여력도 확인돼 있었어. 바로 결정 내렸어. 장기 계약 체결했어. 몇 달 후 철광석 가격 2배 올랐어. 저녁에 우리는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았어. 경쟁사들은 비싼 값 주고 사야 했지. 준비라는 게 거창한 거 아니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야.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할까? 저런 기회 오면 뭐가 필요할까? 현대해상보험 상품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시장 변화 강제했어. 고객들 니즈가 달라지고 있었어. 새로운 상품 필요한 시점이었어. 미리 준비했어. 상품 개발팀 꾸려서 연구 시작했어. 고객 조사하고 경쟁사 분석하고 상품 설계하고 반년 걸렸어. 그때 정부 규제 완화됐어. 새로운 보험 상품 출시 가능해진 거야. 우리는 바로 출시했어. 시장 선점했지. 경쟁사들은 그때부터 준비 시작했어. 1년 앞서 나갔어. 그 1년이 시장 장악으로 이어졌어. 먼저 들어가니까 브랜드 인지도 생기고 고객 쌓이고 준비 없이 기회만 기다리는 사람 많아. 기회 오면 그때 하지. 그런데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빠르게 왔다가 빠르게 가. 현대 오일뱅크 정유시설 증설할 때 경험했어. 원유 수요 증가 예상됐어. 시설 늘려야 하는 시점이었어. 부지 알아봤어. 적당한 곳 발견했어. 그런데 주저했어. 확실한 거 아니니까 좀 더 보자. 준비 미뤘어. 여보, 다른 정사가 그 부지 샀어. 우리는 다시 부지 찾아야 했어. 시간 지체됐고 증설 늦어졌어. 수요 증가 시기 놓쳤어. 기회는 한 번만 와. 그때 잡지 못하면 다시 하나 혹은 훨씬 나쁜 조건으로 와. 준비돼 있어야 그 순간 잡아. 현대카드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신용카드 시장 열릴 거라는 전망이 있었어. 그런데 언제 열릴지 몰랐어. 미리 준비했어. 시스템 구축하고 인력 교육하고 마케팅 전략 세우고 이 시장 열리면은 바로 뛰어들 수 있게. 실제로 시장 열렸어. 우리는 첫날부터 영업 시작했어. 준비 안 된 회사들은 몇 달 후에야 들어왔어. 차이가 시장 점유율로 나타났어. 준비한다는 건 공부하는 거야. 시장 공부하고 기술 공부하고 트렌드 공부하고 모르면 기회와도 못 봐. 현대 글로비스 물류사업 확장할 때 느꼈어. 이제 이커머스 물동량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어. 저녁에 필요할 거였어. 미리 물류센터 부지 확보했어. 자동화 시스템 연구하고 배송 네트워크 설계했어. 비용 많이 들었지만 투자했어. 이커머스 폭발적으로 성장했어. 물류 수요 급증했어. 우리는 준비돼 있었어. 바로 서비스 제공했어. 계약 쏟아졌어. 준비 안 된 경쟁사들은 허둥댔어. 타겟 센터 짓고 시스템 도입하고 그 품질 떨어지고 사고 나고 고객 신뢰 잃었어. 준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야. 같은 기회 왔어도 준비된 사람은 잡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놓쳐. 때로템 철도처럼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해외 입찰 기회 왔어. 그런데 현지 인증 필요했어. 인증 받는데 시간 걸려. 미리 인증 준비 안 한 회사들은 입찰 못했어. 서류 준비하는 사이 마감됐어. 우리는 미리 인증받았어. 바로 입찰 참여했어. 다른 회사들은 기회 있는 줄도 몰랐거나 준비 안 돼서 못했어. 우리만 그 시장 들어가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 그럼 기회 올 때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봐. 리스트 만들어봐. 하나씩 준비해. 현대건설기계 장비 개발할 때 경험이야. 환경 정화될 거라는 신호 있었어. 환경 장비 필요할 거였어. 연구 시작했어. 전기구동 시스템 개발하고 배터리 기술 확보하고 몇 년 걸렸어. 이제 시행됐어. 기존 장비 못 쓰게 됐어. 친환경 장비 수요 폭발했어.
잘했어. 우리는 준비돼 있었어. 시장 독점했어. 준비 안 한 회사들은 사업 접어야 했어. 지출 없으니까 개발하려면 몇 년 걸리니까 그 사이 시장 다 우리가 가져갔어. 준비는 투자야. 지금 당장 돈 안 돼. 시간 들고 비용 들어. 그런데 나중에 몇 배로 돌아와. 현대위아 부품 사업할 때도 그랬어. 자동차 경량화 트렌드 왔어. 알루미늄 부품 수요 늘 거였어. 알루미늄 가공 기술 개발했어. 설비 투자하고 인력 양성하고 당장 수익 안 났어. 그런데 계속했어. 자동차 업체들 경량화 시작했어. 알루미늄 부품 찾았어. 우리한테 왔어. 기술 있는 회사 많지 않았으니까 시장 수주 들어왔어. 준비한 게 빛을 발했어. 준비 안 했으면 그 기회 못 잡았을 거야. 기회는 아무나 주지 않아. 준비된 사람에게만 의미 있어. 준비 안 되면 기회 와도 부담이야. 못하니까 현대종합설계 용역 받을 때 느꼈어. 영 프로젝트 기회 왔어. 그런데 고급 인력 필요했어. 미리 인력 확보 안 했으면 못했을 거야. 우리는 꾸준히 인재 영입하고 교육했어. 여기 왔을 때 바로 투입했어.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완수했어. 평판 올라갔고 다음 프로젝트 이어졌어. 준비가 선순환 만든 거야. 지금부터 준비해. 내일 기회 올 수도 있어. 1년 후 올 수도 있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준비하는 거야. 시장 공부해. 익혀. 네트워크 만들어. 자금 여력 확보해. 하나씩 쌓아가. 그러면 기회 왔을 때 잡을 수 있어. 준비 없이 운만 바라지 마. 운은 준비된 사람한테 와. 준비가 운을 부르는 거야. 준비가 기회로 만드는 거야. 근데 전공 설립할 때였어. 기계 공업해야겠다는 생각만 몇 년 했어. 사업이야. 미래 있어. 그런데 생각만 했지. 운 많이 들어. 기술 어려워. 시장 좁아.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 말만 들으면 아무것도 못해. 어느 날 결심했어. 다음날 일단 시작하자. 작게라도 해보자. 공장 하나 얻었어. 작은 기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 처음엔 서툴렀어. 실패도 많았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배워지더라고. 지늘고 쌓이고 1년 지나니까 제품 팔렸어. 생각만 하던 시절엔 아무것도 없었어. 행동 시작하니까 뭔가 만들어지더라고. 실체가 생겼어. 회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 행동하지 않으면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난 머릿속에만 있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 안 하면 종이 쪼가리야. 현대미포 조선 시작할 때도 그랬어. 중소형 선박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 현대중공업은 대형선 하니까 중소형 따로 해야 한다고 계획만 1년 넘게 했어. 그러다 깨달았어. 계획만 하면 뭐해. 시작해야지. 부지 정했어. 은행 찾아가서 대출 받았어. 1년 모집 공고를 했어. 공했어. 공사 문제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했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많았어. 그런데 진행은 됐어. 2년 후 첫 대 만들었어. 계획만 했으면 아직도 계획 중이었을 거야. 행동했기 때문에 배가 나온 거야. 사람들은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해. 모든 게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 만약에 완벽한 순간은 아나 항상 뭔가 부족해.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사업 시작할 때 느꼈어. 건설 경험 부족했어. 분양 노하우 없었어. 좀 더 빠듯했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으면 영원히 못했을 거야. 일단 시작했어. 작은 단지부터 100세대 규모 실수 많이 했어. 이제 공사 지연되고 클레임 들어오고. 그런데 배웠어. 그럼 다음 프로젝트 때 같은 실수 안 했어. 두 번째 단지는 나았어. 세 번째는 더 나았어. 계속 하다 보니까 노하우 쌓였어. 지금은 대형 단지도 문제없이 해. 시작 안 했으면 아무것도 못 배웠을 거야. 행동하니까 배우게 되는 거야. 실패해도 경험이 되는 거야. 은택증권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금융업 경험 없었어. 정권시장 잘 몰랐어. 전문 인력도 부족했어. 그런데 시작했어. 사무실 열고 인력 뽑고 영업 시작했어. 그러면 고객 한 명 모으기 힘들었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 고객 한 명 한 명 찾아다녔어. 설명하고 신뢰 쌓고 조금씩 늘어나더라고. 1년 후엔 지점 하나 더 냈어. 2년 후엔 또 늘렸어. 생각만 했으면 증권사 없었을 거야. 행동했기 때문에 증권사 생긴 거야. 행동의 힘은 현실을 만드는 거야. 생각은 머릿속이야. 행동은 세상 밖이야. 밖으로 나와야 현대정보기술 컴퓨터 사업 시작할 때 경험이야. 기술을 트렌드 빠르게 변했어.